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실적 발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가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2.88달러를 기록하게 됐고요.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는데 매출액은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혼조세 를 보이는 그런 양상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신규 구독자도 중요하겠죠. 175만 명을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230만 명을 조금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일단 폐장 이후에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이번에 있었던 비밀번호 공유 금지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2분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전 세계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공유하면서 사용자 기반의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새로운 콘텐츠에 투자할 역량을 이렇게 비밀번호를 공유하게 되면서 이런 기회들이 뺏긴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비밀번호 공유 지침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보고서에서 유료 구독자 성장과 매출이 혜택이 배분적으로 2분기보다 3분기에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가 되면 보통 OTT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큰 움직임이 되겠죠. 특히나 비밀번호 공유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또 촉각을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2분기로 연기된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옆에 뜨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에이스토리, 뉴, 사마 네트워크스 같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 오랜만에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제 거의 장 마감쯤에 나왔던 소식인데 구체적인 사안들이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정부가 어제 소재와 장비, 부품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해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키워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중의 신냉전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을 맞았는데 이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을 한 번 더 재정립하자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핵심 전략 기술을 대폭 확대하고요. 글로벌 소부장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기업들의 연구개발 과제에 올해 하반기 264억 원을 지원하고요. 향후 4년간으로 나눠봤을 때는 1,800억 원까지 지원도를 높이게 됩니다. 우선 정부는 핵심 전략 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같이 7대 분야의 150대 기술을 이번에 확대했는데요. 3개 분야가 추가가 됐습니다. 우주와 방산, 수소까지 추가가 되면서 10대 분야 200대 기술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진출 기반들도 마련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또 핵심적인 내용들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바로 선순환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 전반에 쓰이는 히토류 등에 대해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히토류의 선제적인 국제표준 품질 확보와 재활용에 대해서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서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번에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서 공급망을 확보까지 하면서 여기에 히토류 같이 중국에서 약간의 무기화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중요한 소재들을 위주로, 광물들을 위주로 이렇게 한 번 더 표준화된 그런 지원책들을 마련하겠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종목은 유니온 그룹주들이 되겠죠.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 시간에 이상에도 움직이는지 정규장 거래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어제 확정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합니다. 당초에는 4월 30일까지 설정이 됐었는데 이제 한시 인하 기간이 8월 31일까지 조금 더 연장됐고요.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그래서 25% 인하가 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는데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게 되면서 단기적인 폐지 방안도 같이 검토를 했었지만 일단은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 조금 더 민생을 위한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측에서는 이번에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가 또 깜짝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유류비의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류세 인하 조치 어떻게 될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 장마감 이후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정유 관련 종목이라든지 혹은 석유, 도소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L 포함해서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까지 함께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와 한화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군함시장 내 차별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하나 측에 발송했습니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건부 승인에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 결론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제 정해질 예정입니다. 공정위와 하나가 사전에 시정 방안들을 같이 협의를 해왔는데요. 일단은 심사보고서 거의 유사한 취지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계열사 6곳이 2조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한 이후 지난해 12월 19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었는데 약 4개월 만에 이렇게 심사 조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일단은 하나가 대우조선이나 HD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등의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런 행태적인 시정 조치를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하게 됐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아직까지 26일까지 시간이 조금 남기는 했었는데 하나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우조선해양까지 최근에 있었던 움직임들 포함해서 계속해서 추이를 보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도 실적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 화제의 종목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1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7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다고 봤고요.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흑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은 19조 4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1% 증가했는데요. 이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을 거의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에 포항제철소 정상화에 따른 철강 판매량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고요. 에너지와 건설 부문 실적도 전 분기 대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리튬 사업 같은 배터리 소재 사업 가치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많이 올랐죠. 이미 주당 약 한 50% 정도 1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도 신고가를 일일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8만 4,500원에 있던 주가가 38만 2천 원까지 거의 100%가량 이상 올랐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27일에 기업 설명회를 열면서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일단 포스코홀딩스 어제는 하락으로 마쳤는데 관련 종목 흐름 보시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최근에 움직임이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시간회에서 움직였던 개별 종목 소식입니다. 맥스트가 삼성전자와 3억 원 규모의 설비 점검 솔루션 고도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장마감 이후에 공시했는데요. 최근에 매출액의 10.65% 규모고요. 계약 기간은 4월 24일부터 11월 17일까지입니다. 이 맥스트는 메타버스로 크게 좀 묶이면서 급등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매물을 소화하면서 1년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는 이 공시가 나온 이후에 시간회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오랜만에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맥스트의 주가 오늘 정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공시와 함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체크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